다들 데이 하와. 감기 때문에 힘이 없네. 지금 5일째인데 제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백두산에서 태극기 흔들어가지고 한국인 체포기사 보셨나요? 봤죠? 서수기린님 아니야, 맞죠? 네, 백두산에서 태극기 꺼냈다가 그때 이제 제지를 당했잖아. 근데 요번에 재입국하는데 그 못 들어가게 했다며. 입국 금지했다며. 여러분들 이게 중국이에요. 지금 중국인들 한국 와가지고 태극기란다. 중국 국기 막 휘날리면서 중국 군복 입고 중국 사람들 한국에서 구보하고 있고 해방군 노래 한국의 지역 행사에서 막 틀어대고 있고 중국 국가 틀어놓고 행진하고 있고 지금 한국에서는 중국인들이 그러고 있는데 아무도 제재를 안 해요. 심지어 경찰들이 제재하지 말라고 뭐라 하지 말라고 말리고 있죠. 그죠? 진짜 경찰들 한국 경찰인지 어디 경찰이야 도대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니 그냥 관광지 가가지고 국기 한번 흔들 수 있잖아. 그게 뭐 대수야.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입국 금지가 당했다. 여러분들 홍콩은요 하루 사이에 그렇게 몰락한 게 아니야. 그 다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오늘 제가 아주 간단하게 풀어드릴게요. 중국 때리니 일본 총리 지지율이 떡상 중이라고요? 아니에요. 중국을 때려서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가 아니라 국민들이 그만큼 많이 깨어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한국 국민들 같았으면 한국 골랐지. 한국은 그냥 뭐 가만히 있잖아. 간첩이요? 한국이 먹혀요? 진짜 그러고 있습니다. 일본이랑 한국을 보면 극명하게 다른 길을 가고 있죠. 자, 여러분들 시작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홍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들 보셨나요? 어마어마한 화재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화재 뒤에는요 정말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지금 홍콩의 실태가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려졌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기사에서 다 본 그 대나무 때문에 타가지고 불이 더 커졌다. 그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어떤 문제들이 숨어 있는지. 자, 일단 화재는 홍콩의 따푸 추위에서 발생됐습니다. 다이포구라고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한국에서는 기사가 났던데 따푸 추위에서 홍콩의 본섬이 아니라 신제 지역이에요. 신계 지역이며 한 해변가의 안쪽이면서 그 맞은편이 바로 홍콩 반환 기념비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정확한 장소는 홍푸유엔이라는 곳이에요. 홍푸유엔이라는 주택단지 홍푸유엔. 그리고 이 단지는 총 8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문제가 된 건물은 그 중에서 F동입니다. F동의 이름이 홍창각이라는 곳이에요. 홍창거. 아파트 이름이 홍창각이에요. 11월 26일이죠. 약 오후 51분 그때부터 화재가 시작이 됩니다. 현장에 있었던 시민이 화재가 시작되는 장면을 촬영을 했는데 영상을 보면 건물 외벽 전체가 건축 자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모든 건물이 다 건축 자재로 둘러싸여 있었죠. 그죠? 이게 뭔 상황이었냐면 한국으로 따지면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아파트들이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들이었어요. 그 아파트들 약간 대규모 외벽 보수 공사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의 뭐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외벽에는 뭐로 쌓여 있었냐면 보통은 이 금속으로 된 그런 걸로 막 이렇게 외벽을 치고 막 공사를 하잖아요. 근데 홍콩의 그 아파트 단지에는 대나무 비계, 대나무로 이렇게 막 외벽을 쳐가지고 대나무로 만든 안정망이 아주 빼곡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불이 나는 그 순간 1층 쪽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외쳤어요. 불이야! 불 났어! 불이야! 막 이렇게 사람들이 외쳐요. 근데 불이 났는데 건물이 조용했어. 뭐 경보 이런 거 울리지도 않았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막 사람들이 불 났는데 왜 경보도 안 울리냐고 막 사람들 막 소리 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외벽에 있는 대나무 비계가 막 불이 타고 있어요. 대나무니까 마른 대나무들 불이 잘 탑니다. 2시 41분경에 경찰이 처음 신고를 접수를 했고 2시 51분 소방대가 출동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은 2시 45분 이전 몇 분 사이에 이미 붙기 시작한 것이죠. 그죠? 소방차는 빠르게 도착했지만 화재 확산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대나무 비계와 녹색 망사가 모두 불에 취약한 재질이었어요. 그 초록색 망사 있잖아. 그거를 타고 순식간에 불이 그 망사가 그 대나무보다 훨씬 더 불이 빨리 퍼졌대. 순식간에 위총으로 불이 치솟았고 2시 57분부터 3시 1분 사이에는 불길이 이미 4층까지 번진 상태. 1층부터 4층까지 불이 타오른 데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이 불이 붙었던 홍창각 그 아파트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 속도 보이세요? 여기서 더 끔찍한 거는 불탄 대나무 비계가 온 건물이 다 불에 탔잖아. 근데 이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람이 불잖아요. 그 바람을 타고 옆 건물까지 이제 불길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만약에 한국이었으면 영상 자료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했을 텐데, 제가 지금 그런 여건은 안 되지만 제가 캡처해 놓은 그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불이 어느 정도 진화된 상황이거든요. 이게 불이 어느 정도 진화된 상황이고, 아파트 총 8동이 다 탔죠. 이 옆에 보시면 대나무 비계가 타다 남은 게 있고, 그 대나무 비계를 싸고 있는 그 파란색 이 망들, 이것도 불이 엄청 잘 타는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가 다 같이 보수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외벽에 있는 대나무 비계와 방사가 순식간에 이 바람을 타고 옆 건물까지 번지면서 옆 건물에 있는 대나무 비계까지 같이 타기 시작한 겁니다. 오후 5시경에는 이미 4개 동이 동시에 불타는 상황이 되었고, 멀리서 보면 마치 거의 진짜 연쇄화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8개 동이 아니라 7개 동. 7개 동이 이제 다 같이 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소방관들이 거의 손수무책이었어요. 왜냐? 현장에는 120대의 소방차와 760명의 소방대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거의 진짜 홍콩의 소방대원들 거기 다 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지만 문제는 건물이 31층 고층이었어요. 홍콩 소방의 최고 높이 사다리는 50m라고 합니다. 하지만 31층 건물은 약 100m고 소방의 그 사다리로는 그 위에까지 불을 못 끈다라는 거예요. 불은 위로 치솟는데 사다리 차는 그 건물 중간까지밖에 닿지 않으니 상층부는 사실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 물대포 8줄을 동시에 쏘아 올렸지만, 여러분들도 그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대포가 그 위에까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밑에만 이렇게 뿌리고 있긴 한데 위에는 계속 타고 있는. 그리고 홍콩 당국은 발표한 게 도로가 너무 좁아서 소방차를 더 들여보낼 공간조차 없었다라고 합니다. 밑에 거만 끄더라도 소방차가 최대한 많이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같이 이렇게 물을 쏘면 밑에 거라도 끌 수 있겠을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소방차가 차를 대는 공간조차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어떤 일이 생겼냐? 37세의 소방관 한 명이 홍창각 엘리베이터 홀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그 소방관은 그 첫 진입에 물 호수를 맨 앞에 부분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담당이었고, 첫 진입에서 실종이 됐다고 합니다. 이걸 딱 들어갔는데 이게 아직 모르는 게 어디 맞아서 그랬는지, 혹은 이 장비에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안에 있는 유독가스를 들이마셔가지고 기절을 했는지, 그건 아직 모르는데, 아무튼 실종이 되고 30분 동안 찾지 못하다가 결국 쓰러진 채로 발견돼. 하지만 이제 구급차가 이를 이제 병원으로 싣고 갔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죠. 이것도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기사 보시면 너무 또 안타까운 게, 이분이 곧 그 결혼을 앞뒀었나요? 그죠? 예비 신부랑 막 웨딩 사진도 마치고 찍은 사진들도 있고 한데,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 궁후엔 이 아파트 단지 총 8개 동이 있죠, 그죠? 총 8개 동 중에 7개 동이 탔는데, 이게 구조적 문제가 지목이 됩니다. 이게 홍콩에서는 이 아파트 단지가 주택 보조 분양형 공공주택이라고 합니다. 즉 이제 중국말로 하면 쥐우라는 시스템이에요. 31층이고 층당 8세대가 거주를 한다고 합니다. 각 세대당 45제곱미터, 즉 한국 평수로는 약 15평이에요. 그리고 실제 사용 면적은 30제곱미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약 10평밖에 안 되는 2칸짜리 방 구조라고 합니다. 10평이면 딱 투룸 정도겠죠, 그죠? 중국이 그런 좁은, 특히 홍콩이 좁은 아파트 면적으로 유명하잖아요. 분양가가 당시에 약 300만에서 400만 정도의 홍콩 돈, 즉 한국 돈으로는 약 6억 전후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 건물들이 너무 많은 인구가 밀집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이 아파트 전체가 총 약 1964세대가 살고 있었고, 인구수는 약 4600명이라고 합니다. 즉
고밀도에다가 고층, 그런데 노후된 공공주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주택이 40년이 넘은 주택이에요. 그리고 또 문제가 한 게 있는 게 각 동에 엘리베이터가 딱 2대뿐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세대수도 많은데 엘리베이터는 두 대뿐. 그리고 전용, 그러니까 비상사태 시 소방 전용 엘리베이터 이런 거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요즘 건물들은 그 피난층도 따로 있고 피난 엘리베이터도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뭐 무슨 재난 상황이 부닥쳐가지고 전기가 끊어졌을 때 그때 독립적으로 운행될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요즘 아파트들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워낙 옛날 아파트다 보니까 그런 엘리베이터도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비상계단은 개방형 구조라고 합니다. 개방형 구조라 가지고 불이 밖에서 타면 연기가 그대로 그냥 계단으로 그냥 확 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화재라는 게 모든 재난 중에서 화재가 생존율이 제일 낮다고 합니다. 그게 왜냐면 이 화재는 그 불만 위험한 요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불로 인해서 생산되는 다양한 독가스들, 그리고 그 고온으로 인한 다양한 그런 환경들이 그게 사람들을 더 죽게 만든대. 직접 타서 죽는 것보다는 그 독가스 때문에 거기서 타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이 난 연기가 그대로 계단으로 유입이 되면서 고층 주민들은 계단으로 내려올 수조차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화재 시간이 오후 2시간대였습니다. 오후 2시 때. 이 오후 2시 때가 어떤 시간대냐면 학생과 직장인들은 모두, 학생들은 학교 가고 직장인들은 다 출근돼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집에 누가 남느냐? 노인들밖에 안 남아있던 그런 시간대였습니다. 대부분 60대에서 80대의 고령자들만 집에 남아있었대요. 많은 가족들이 연락을 받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가족들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들어가고 싶어도 이미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 불은 이미 막 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일부 주민은 전화가 연결되었지만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지금 연기가 너무 많다라고 연락이 됐어. 하지만 이 사람들도 나중에는 연락이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게 까놓게 얘기하면 지금 아직도 발표한 게 뭐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지만 실종자가 아직 뭐 200명 이상이다 뭐 이렇게 발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실종이란 뜻은 말 그대로 아직 시체를 못 찾아서 실종인 거지 실제 찾으면 그게 다 사망자가 되는 거예요. 발표한 거는 실종자라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 얘기로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왜냐면 지금 사망자 수랑 실종자 수 합치면 지금 300명이 넘어갑니다. 거의 400명이에요. 제일 안타까운 게 처음에는 연락이 되다가 나중에 연락이 끊긴 이 사례들. 연락이 됐을 때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 아니야. 근데 살아있었는데 나중에 연락이 안 됐다는 건 그 안에서 그냥 타 죽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일부 주민들은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없었지만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옥상에서 이제 구조를 기다렸지만 이게 참 이것도 참 안타까운 사실인 게 옥상은 안전한 장소가 아니에요. 불과 연기가 위로 치솟습니다. 위로 막 불과 연기가 이렇게 치솟으면 어떻게 됩니까? 헬기는 착륙 불가, 구조 접근이 불가해집니다. 드론들이 막 촬영한 영상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옥상에 다수의 시신이 누워있는 모습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참혹한 장면이라고 해요. 불은 약 43시간이 넘게 진압 작업이 이어졌고 수천 명의 소방대원, 구조대원이 투입이 됐지만 이게 이 화재는 아마 홍콩의 역사상 길게 남을 아마 최고의 참사로 역사에 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대원들이 불이 꺼지고 나서 층별 탐색을 진행 중이고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존자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화재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아마 다 나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뭐가 문제냐? 자, 홍콩 시민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이제 이겁니다. 아니, 홍콩처럼 이렇게 아시아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 중에 하나인데 동방의 진주라고까지 불리는 이 항구 도시에서 어떻게 불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실종될 수 있느냐? 홍콩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이제 홍콩의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가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런 일이 한국에서 발생할지는 그건 뭐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정말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이 아파트는요 2016년부터 뭔가 꼬여 있었어요.
뭐가 꼬였냐?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파트 단지는 거주용 보조 분양 공공주택 단지예요. GU라고 합니다. GU. 배경을 보면 2016년에 이 단지가 강제 건물 검사를 통과를 합니다. 그때 검사 결과가 뭐냐면 이 건물은 지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대규모 수리가 필요하다라는 게 판결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건물은 1983년도 건물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제가 86년인데 1983년 건물이야. 40년이 넘은, 훨씬 넘은 그런 건물이고, 그래서 2016년에 검사를 통해 이 건물은 다음과 같은 대수리 혹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외벽 수리, 외벽 전체 수리, 엘리베이터 전면 교체, 각종 배관 설비 교체. 그렇죠. 한국은 이 정도 되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 추진하죠. 그죠? 자, 이런 판결이 났는데 그럼 당연히도 고층 건물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손보는 데는 당연히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당시에 세운 이 아파트 건물을 수리하는 예산이 소방 설비 이런 것도 당연히 두루두루 다 거의 리모델링급이야. 그냥 올수리야, 올수리. 그냥 건물로, 한국 건물로 따지면 올수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이런저런 다 수리해가지고 세운 전체 수리 예산이 3억 3천만 홍콩 돈입니다. 3억 3천만. 한국 돈으로는 약 600억이에요. 600억. 자, 그래서 단지 안에 있는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뭐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이런 같은 데서 모여서 결정을 내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 세대당 약 16만 yuan에서 18만 yuan 홍콩 달러를 부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한 3천에서 3,500만 정도. 근데 여러분들, 이 돈을 1년 안에 6회 분납으로 모두 내야 되는 그렇게 상황으로 정했고,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보수, 배관 교체 이런 건 원래 다 돈이 아주 많이 드는 그런 공사잖아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16만에서 18만 홍콩 달러라면 홍콩의 많은 저소득층한테는 이게 거의 1년치 연봉에 가까운 돈이에요. 꽤 큰 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1년에 이만큼 못 버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들, 한국 돈으로 3,500이면 지금도 1년에 그만큼 못 버는 사람도 있잖아. 그리고 여기는 말 그대로 약간 그렇게 부유층이 사는 그런 아파트 동네가 아니야.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는 그런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집값도 그렇게 비싼 집값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이 돈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3억 3천만 홍콩 달러라는 예산, 이거 진짜 이거 뭐 확실한 거야? 어디 다른데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뭐 구린내 나는 거 아니야 이거? 막 이런 식으로 막 뒤집어졌어요. 비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때 소유주들이 홍콩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임시 소유주 대회, 총회를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당시 공사 결정을 주도했던 그 법인과 관리단, 위원회 사람들을 전부 교체를 해버려요. 아, 이거 뭔가 구린내 난다. 3억 3천만 원 뭐 제대로 된 뭐 이거 뭐 어디에 뭐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없고 이거 누가 뒷돈 해먹으려 하는 거다. 아, 그리고 이제 위원회를 갈아치우고 이 수리 보수 공사가 이제 시작이 들어가요. 근데 그 시작이 들어간 게 여러분들 2024년 7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에 이미 그거 보수해야 된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이런저런 일로 계속 끌다가 이제 시작 시점이 2024년 7월에 엄청 끌었죠. 그죠? 서울에도 그런 아파트 있죠. 그죠? 야, 그거 이런 사고 한번 나면 진짜 큰일 날 텐데. 서울에도 지금 다양한 곳에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갈아치우긴 했는데 그때가 이미 수리 보수 공사 계획은 착공에 들어간 뒤였어요. 그 뜻이 즉 뭐냐? 그 시점에서 공사 계획이나 시공사를 바꾸려고 하면 계약 전체를 다시 뜯어 고쳐야 하고 법적, 행정적으로 매우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선 위원회도 결국 공사 계약은 일단 그래도 유지를 하되 관리 감독은 강화하겠다라는 약속만 있었지 뭐 변한 게 딱히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공사 계약 내용에 따라 8개 동 전체를 동시에 수리하기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8년이 걸렸는데 8년 동안 바뀐 건 또 딱히 없어. 근데 봐봐. 자, 여러분들, 논란의 핵심이 이겁니다. 자, 오케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보게 된 장면이 뭐냐? 시민들은 이제 외벽을 쳐야 하잖아. 외벽을 치는데 전부 다 대나무
비계와 방호망으로 둘러싸인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번 화재 참사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점이죠. 그죠? 대나무와 방호망. 근데 그 방호망조차도 불에 쉽게 잘 타는 망. 그런데 지금 홍콩에서 얘기하기에는, 홍콩 당국에서 얘기하기엔 이 대나무 비계 기술은 원래 중국 본토에서 전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 본토에서 전해졌는데 지금 중국 본토도 거의 안 써요. 하지만 홍콩은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왔고, 이거는 홍콩의 전통 기술이다. 약간 비물질 문화유산이다 이거. 무형 문화유산이다 라면서 이걸 계속 가지고 썼던 거야. 하지만 이게 정식 법적으로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진 않았어. 하지만 이렇게 홍콩의 비물질 문화 관련 공식 웹사이트를 보면 건물 외벽에다가 대나무로 비계를 짠 이 기술을 홍콩의 전통적인 건축 기술로 소개하며 아주 자랑스럽게 영상까지 만들어 놓았어요. 하지만 절대로 이게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현재 이 업계에서는 종사자가 4,000명이고 그 중에 숙련공이 2,000명입니다. 나머지 1,000여 명은 그 밑에서 배우는 견습공.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수익이 평균 하루에 1,500 홍콩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약 30만 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야, 아직도 저거 대나무랑 초록색 망 저런 걸로 외벽 공사를 하냐고. 야, 돈 얼마나 아끼려고 저걸로 하느냐. 여러분들 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돈을 아끼려고 그게 한 게 아니야. 그게 훨씬 더 비싸요. 그게 훨씬 더 비싸고 인건비가 훨씬 세요. 하지만 그거를 공사를 한다? 왜냐? 이권 독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나무 비계 산업의 카르텔 문제가 지적이 돼. 여러분들, 이거 상상도 못했지. 허세가 아니야. 이 대나무 비계 산업의 종사자가 4,000명이잖아. 그 4,000명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일단 어마어마하고 1년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면, 자, 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중국 본토는 2010년 이후에 화재 위험 때문에 대나무 비계를 금지하고 금속 비계를 사용하지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아주 선진한 곳이라고 불리는 이 홍콩에는 여전히 대나무를 고집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전통 보존이 아니라 비계 노조 업계 협회의 독점 때문입니다. 소수의 인원 약 2,000명에서 2,500명이 이 면허를 독점하고 신규 진입을 막아 고임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연봉이 여러분들 한국 돈으로 따지면 4,000명이 있다 그랬죠. 평균으로 따져도 얘네들 연봉이 연 2억이에요, 여러분. 이 대나무 비계를 하는 애들, 이 업계의 요 사람들, 4,000명 되는 사람들이 평균이 연봉이 2억입니다. 여러분들, 금속 비계가 훨씬 더 안전하고요, 저렴하고요, 설치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이들 노조의 밥그릇 챙기기 때문에 도입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 말 그대로 뭐 전통이고 나발이고 지정된 것도 없어. 전통도 아니에요. 중국에서 흘러나온 건데 무슨 홍콩 전통이야. 홍콩의 전통이라고 하면 영국에서 나온 것들이 홍콩의 전통이 되겠지. 왜냐? 영국이 홍콩 지배를 100년 했는데. 그런데 중국에서 옛날에 흘러나왔고, 중국도 이제 2010년 이후로는 안 써. 위험하기 때문에. 불타고 하니까. 근데 홍콩에서 이걸 전통이라 하고 쓰고 있다? 개소리죠. 그쪽 업계가 고일 만큼 고였고, 걔네들이 이 산업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금속 비계보다 비싸요. 하지만 얘네들 노조가 바꾸는 거를 반대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대나무를 쓴 것만 해도, 심지어 대나무는 비싸게 주고 써야 되는데 그 와중에 뭘 아꼈냐? 방염망 있잖아요. 뭐라 해야 되지? 쌓여있는 초록색 거물, 가림막, 이걸 써야 되는데 원래는 화재를 막는 소재를 써야 돼. 불이 잘 안 타는 소재. 근데 얘네들은 불에 잘 안 타는 소재를 안 썼을 뿐만 아니라 일반 나일론 망을 쓴 거예요. 그냥 일반 나일론, 그냥 불에 활활 타는 애들. 근데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돈은 더 많이 벌고 싶은데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자재들은 싼 걸로 써가지고 돈을 더 챙기고 싶었던 거죠. 자, 대나무 비계를 사용하는 기술자 카르텔들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대나무 비계가 장점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홍콩만
일본만 이거 쓰고 있어. 다른 데 또 이거 쓴 데가 있나? 일본 안 써요. 한국도 당연히 안 쓰고 중국 대륙도 안 써. 미국, 유럽도 그거 안 써. 뭐 그냥 개인적인 작은 건물 한 개 짓는 거 그것만 모를까? 대형 아파트 건물 짓는데 누가 대나무로 외벽을 칩니까 지금? 지금 글 쓰는데도 엄청 적은데 얘네들은 그게 장점이래.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가볍고 설치 속도가 빠르대. 홍콩은 도로 골목이 좁고 건물 간 간격이 너무 좁아서 강철 비계는 설치하기가 어렵지만 대나무는 유연하게 구조를 짤 수 있어서 유리하다. 말이 안 돼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똑같이 짜요. 똑같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외벽은 딱 그만큼이야. 대나무로 짜든 강철로 짜든 그만큼 짜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리고 강철 비계는 철골 자재를 모두 창고에다가 보관을 해야 하는데 홍콩에서 창고 임대료는 살인적이다. 반면 대나무 비계는 2번 정도 사용하고 나면 그냥 불태워 없애버리면 되기 때문에 보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비계, 대나무 비계 카르텔 때문에 홍콩 곳곳에서는 어떤 건물이든 외벽이 대나무 비계로 짜여진 이런 뭐라 해야 될까 홍콩만의 풍경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건 아마 많이 없어질 거예요.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아마 지금 홍콩은요 그냥 중국의 한 도시잖아요. 중국 정부에서 그거 제재 들어올 겁니다. 만약에 이게 화재 상황에서 이게 대나무 비계가 아니라 강철 비계였으면 대나무 비계처럼 그렇게 불에 빨리 타진 않았을 거예요. 강철 비계였으면 불이 붙더라도 철 구조물은 자체적으로 번져서 타 들어가질 수가 없잖아요. 철 구조가 어떻게 타? 강철 비계는 너무 뜨거우면 녹아내릴 수는 있겠지. 근데 그 전에 이미 불이 꺼졌겠지. 야, 강철이 녹아내릴 정도로 그 불을 방치해 두진 않겠지. 그리고 불이 그렇게 빨리 번지지도 않을 거고. 근데 대나무와 망사는 그냥 망사망은 그냥 뭐 불에 그냥 순식간에 그냥 휩싸워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영상 다 보셨죠? 일단 지금 홍콩 정부는 공사업체 관계자 3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지금 체포한 상황인데 아마 지금 홍콩의 비계 노조와 관련자들은 거기 다 연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 업계가 돈이 꽤 많아. 2당 연봉이 평균이 2억이야. 평균이. 그럼 얘네들이 이번에도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대나무 문제가 아니다 라면서 홍보 회사를 써서 여론을 마무리하려고 할 것.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금속 비계를 썼다면 한동안만 타고 심지어 아예 처음부터 타지도 않았을 불이 대나무 비계 때문에 8개 동 전체로 번졌다. 이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국에 이런 뉴스가 뜨더라고. 그것도 보면 홍콩에서 나온 뉴스야. 홍콩에서 나온 뉴스가 어떤 사람이 그 앞에서 몰래 담배를 피고 있는 영상이 이게 또 이제 홍콩에서 터지면서 돌면서 사람들이 공분을 사고 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공사판에서 인부들 담배 안 펴요? 공사판에서 인부들 담배 겁나 펴. 그리고 담배꽁초 공사판에 날아다녀요. 그 공사판이 원래 그래. 그런데 만약에 이 일하는 인부가 담배꽁초 이게 불난 거를 얘한테 다 덮여 씌운다? 난 그거 말이 안 된다고 봐. 그럼 그동안 그 수많은 공사장들에서 왜 불은 안 났는데? 응? 공사장들 안에서 인부, 공사장에서 노가다 뛰는 사람 다 담배 펴. 담배 안 펴?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강철 비계로 설치를 했었다. 담배 펴도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지. 공사장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공사장에서 인부들 담배 아무리 펴봤자 불 안 나잖아. 근데 그 담배 피는 거 가지고 거기다가 덮어 씌우려고 그런다? 이것도 아마 대나무 비계 노조의 움직임이 아닌가. 그리고 또 여기 구린내가 나는 곳이 한 개가 있어요. 구린내가 나는 곳이 뭐냐면 이게 또 이 대나무 비계 이게 일단 큰 문제가 됐고 두 번째로 제기된 의혹이 이겁니다. 왜 8개 동 전체를 동시에 외벽 공사하느냐. 8개 동 전체에다가 대나무 비계와 방호망을 한꺼번에 둘러 씌우면 공사 규모는 커지고 자재와 인력 이런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계약 금액도 커지고 업계 이권도 커진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돈을 아낄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8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공사를 했냐 이거야. 여기에도 뭔가 이권과 비리 같은 게 숨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한 번에 한 동씩만 수리를 했다면 첫 번째 건물에서 화재가 나더라도 나머지 건물은 아직 뭐 비계나 뭐 방호망 이런 플라스틱망 이런 게 나이론망이 없었기 때문에 불이 옮겨가지 않았을 거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한동에서 대나무 비계가 불타면서 한동 전체가 불기둥이 되며 바람을 타서 거기에서 타는 나일론들이 옆에 건물까지 번져가면서 2동이 불에 타고 3동, 4동, 결국에는 7동이 한꺼번에 불기둥이 되는 그런 참사가 되었죠. 향후는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홍콩 정부의 조사에 달려 있습니다. 이 안에 얼마나 큰 카르텔과 이권 비리가 숨어 있는지도 홍콩 정부가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억울하게 죽은 유가족들이 어느 정도 명확한 답안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홍콩 정부가 얼마나 나섰냐에 따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까 그 얘기한 그 대나무 비계 기술은 뭐 전통 기술이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뭔 전통이야? 그게 왜 홍콩이 전통인데? 전통이라 하면 대륙 전통이지.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도 안전 때문에 그걸 쓰는 곳이 없는데 왜 니들만 그걸 고수하냐 이거야. 홍콩이 뭐 돈이 없으니까 발전되지 못했습니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제일 큰 문제는 이거야. 비계가 대나무든 강철이든 간에 겉에 씌우는 그 방호망, 그 방호망이 불에 잘 안 타는 소재가 있대. 방염망. 그러니까 가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아예 불이 잘 안 타는 그런 소재가 있대. 그거 돈 조금 안 낀다고 그걸 안 쓴 거야. 이것도 이제 아마 법적으로 규정이 되겠죠. 방호망은 불에 타지 않는 소재를 써야 된다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홍콩 정부가 이렇게 나서야 하고 홍콩 언론이 나서야 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홍콩의 상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것도 지금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정부는 그동안 뭐 했냐? 이렇게 큰 공사 8개 동 동시 외벽 공사에 당연히 감리 감독 기관이 붙어야 하고 공사 시적이 작년 7월이라면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공사가 1년 반 동안 공사가 진행된 거잖아요. 그러면 1년 반 동안 감리업체는 외벽 방호망이 난연 기준을 충족을 하는지, 뭐 발포 단열재 사용이 규정 위반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안에 뭐 단열재 이런 것도 그것도 있었다며. 그것도 스티로폼인데 그것도 불에 엄청 잘 타는 소재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체크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 이거야. 그리고 정부의 건축 소방 규제 기관도 수시로 나와서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외벽 방호망은 전혀 난연 소재가 아니었고 그냥 불에 잘 타는 소재였고, 엘리베이터 홀 창틀은 그 스티로폼으로 된 뭐 폴리스티렌? 폴리우레탄? 이런 걸로 막혀 있었고, 시공 현장에서는 또 담배까지 피우고 있었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감리 감독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이 사고는 단지 시공사 몇 명의 과실 문제가 아니라 홍콩 정부의 중대한 규제 실패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홍콩의 입법회는, 말 그대로 홍콩의 정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책임 추궁, 문책 등 이런 시스템을 가동해서 건설사, 감리사뿐만 아니라 전체 공사 기간 동안 감독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행정 책임자들까지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고, 지금처럼 그냥 시공사 몇 명만 잡아놓고 정작 높은 사람들이 책임은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이건 단지 한 번의 참사가 아니라 언제든 반복 가능한 구조적 재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일단 거기 대나무를 쓴 것도, 거기 카르텔, 그들만의 노조 세력이 있는 것도, 그리고 위에 사람들이 감시를 안 한 것도, 서로 이렇게 비리를 어겨가면서 비리를 진행하면서 8개 동 동시에 공사를 진행한 것도, 싼 소재를 써가지고 불이 잘 붙게 한 것도,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그 뒤에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즉 홍콩은요 더 이상 옛날의 홍콩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홍콩의 몰락이라고 여러분들은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거예요. 홍콩에 옛날에 우산혁명이 있었고, 홍콩은 옛날에 대형 길거리 시위가 있었고, 그걸 중국 정부가 와가지고 다 때려 눕히고 다 막 눌러버리고 했던 이런 사건도 여러분들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홍콩은 더 이상 옛날의 홍콩이 아니에요. 언론 자유도 1위, 아시아의 동방의 진주라고 불리는 그 홍콩이 아니야. 홍콩은 지금 그냥 듣도 보도 못한 어느 중국 대륙의 한 도시와 같은 수준이 되어버린 그런 홍콩이에요. 홍콩이 왜 이렇게까지 몰락을 했고 홍콩이 왜 이렇게까지 변했는지 오늘 그 타임라인을 아주 확실하고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드릴게요. 요즘 G세대들 이것 좀 알아야 돼. 왜 홍콩이 이렇게 변했는지. 그리고 한국은 지금 홍콩과 아주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그냥 직접 느끼실 겁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왔어요.